자,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글 전체를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 네 번째에 있는 접속 부사 활용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접속어를 활용하는 구조체는 자, 순접이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문장이든 단락이든 A가 있고 그 다음에 A 그리고 B 그리고 또한 B 이런 식으로 앞뒤가 대등하게 연결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얘는 얘하고 A하고 B 중심 내용이 둘 다 돼요. 요거 중심 내용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심 내용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둘 다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둘 다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둘 다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거가 되는 거죠. 열거법이 되거나 또는 반복이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취급해도 돼요. 자, 순접이 요러하고요. 다음, 저기 역접이라는 말이 교재에 보이죠? 자, 역접은 거꾸로 역자니까 반대로 뒤집혀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요것도 요렇게 위에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그 다음에 그러나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러나,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접속어들이 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접속어들이 더 있는데 이 정도로 좀 줄이고 B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 앞에 거는 중심이 아니에요. 앞에 건 중심이 아니고 요 뒤가 중심입니다. 얘가 뒤에 있는 요 문장이 핵심 내용이 된다라는 점이죠. 뒤가 핵심이에요. 근데 요거 둘의 의미상의 관계를 보면 그럼 얘하고 얘는 둘이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는 둘 다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이 순접이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둘을 대조시킬 때도 역시 이렇게 역접의 접속어를 씁니다. 대조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강조하는 건데 반대되는 것들을 나란히 놓고서 보통 뒤에 배치되는 것, 역접의 접속어 뒤에 있는 것이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역접 이렇게 됐고요. 다음 세 번째, 참고로 요 순접도 있지만 여기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첨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순접은 플러스 첨가를 여기에다 넣어도 됩니다. 게다가 뭐 어쩌저쩌해서 더 추가되는 건데 순접의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접에 이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인과 또는 결론의 접속어겠죠. 그래서 결론의 접속어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A,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므로, 따라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죠. 등등등 더 있을 거예요. 이런 접속을 쓴 다음에 B가 이렇게 쓰입니다. 요것도 당연히 뒤가 핵심이에요. 뒤가 핵심이다. 그러면 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러므로 따라서니까 요 앞에 거는 어떤 뒷받침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원인 또는 구체적인 상술이라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여기는 최종 결론이죠.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원인이 이렇게 뒤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이 뒤를 저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가 핵심이라서 이렇게 결론의 접속어가 쓰이면요. 이 결론의 핵심어가 쓰인 이 뒤의 내용이 전체적인 어떤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위로 가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 결론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지? 전환이 있죠. 그래서 전환. 이라고 하는데 바뀌는 겁니다. 이 전환의 특징은 좀 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전환은 두 개가 언급이 되긴 하는데 같은 주제나 또는 범이라고 얘기하죠. 같은 주제나 범주 내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플러스 뭐가 됩니까? 하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하위 요소의 어떤 다른 부분을 볼 때 다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냐? 지금 요 밑에 본 것처럼 자 A 그런데 B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있죠. 자, 그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핵심은 벗어나지 않는데 다른 부분 다른 각도를 좀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뒤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요것보다는 얘가 역시 핵심이 됩니다. 해서 요것도 뒷부분이 핵심 내용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라고 하는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의 주제는 같은 범위이지만 부분적인 하위 요소, 부분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좀 보려고 할 때는 전환이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째죠. 즉독해, 즉접속어가 있어요. 즉접속어가 첫 번째, 이것이 전반부에서 언급이 되면 예시 또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는 상술이라고 얘기해요. 자세히 풀어서 쓰다. 예시 또는 상술의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기능과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 내용을 받아서 풀어서 주는 겁니다. 이 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냐? 한번 좀 언급을 하자면 앞 내용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을 상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에 나오면 즉 접속어는 예시 기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후반부에 만약에 언급이 되면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결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중심 내용이라든가 심지어 전체 주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중심이다라고 봐야 돼요. 뒤에 나오는 것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몹시 많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6번째는 앞부분에 결론의 접속어에서 붙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좀 나눠서 했어요. 인과에 관련된 접속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인과의 구성이라고 보는데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B가 붙고요. B이기 때문이다. 요게 있죠. B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는 좀 독특한 놈이죠. 이 왜냐하면 있으면 요때는 앞이 결과고요. 중심이 됩니다.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뒷받침 내용이 되는 거죠. 뒷받침 근거로서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앞이 중심이네요. 인과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부분은 앞이 핵심이에요. 요거는 조심하자. 그래서 결론의 접속어하고 좀 뚝 떨어뜨려서 해놓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를 좀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은요. 일단 이렇게 접속어를 여러 개를 이제 좀 파악했는데 자, 여러 가지 더 접속어가 사용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접속어를 한 문단 내에서 사용을 했다. 이때는 어떤 걸 보느냐? 만약에 시간이 없을 때 좀 빨리 보라는 방법이죠. 이때는 마지막에 있는 거죠. 마지막의 어떤 접속어 문장이죠. 접속어가 있는 문장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는 없으니까 어학 계열에서 인문학 계열에서 100%는 없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러 개가 접속어가 쓰면 마지막에 접속어를 우선적으로 좀 보란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즉 따라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따라서가 먼저 봐야 될 그 글의 전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접속어가 있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여기 5번째에 있는 같은 것은 연결하거나 묶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같은 것은 연결해서 줄여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긴 것은 짧게 줄여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소설이라든가 독서 제재가 바로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것은 펼쳐라. 요거는 시 부분에선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독서 지문인데 시 부분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그 짧은 그대로 왜 함축성이 있잖아요. 함축성이 있으니까 함축이라고 하는 거 쭉 압축한 거예요. 그 압축한 건 펼쳐야 되는 거고 긴 것은 압축해서 짧게 줄여서 익혀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를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은 아주 그냥 라지 사이즈를 그냥 8조각으로 내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삼키려고 하는 거 되지도 않고 설령 먹는다고 해도 탈나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거나 또는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서 제재를 접근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